안녕하세요. 캐세TV 김미영입니다. 예, 오주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KT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들이 언론에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떤 괴문서가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네, 혹시 보셨나요? 기사를 봤고요. 박소리도 아닌데 죽었다 살아났다 그냥 다시 또 온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명예퇴직은 없다라고 2009년서부터인가 서명서 부사장이 그랬는데 그 이후로 몇 번 우리 KT 명태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부관 참시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는 얘기를 보니까 이제 또 기도 안 막히는 게 현장에 대규모 정년퇴직이 있을 거고 인력 공백 사태가 있을 거라서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새노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사람이 없으니 뽑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고선 있는 사람마저 내보내겠다고 하는 게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충원을 해야지 그걸 있는 사람까지 다 내쫓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은 사람은 뽑으면 될 일이지 사람이 없다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김영섭 대표가 경영을 하는 사람인데 인력에 대한 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에도 갑자기 없애겠다. 더군다나 작년 대표이사가 되면서 공제창회하자며 저 네, 푸른 바다를 같이 건너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도대체 누구랑 공제창회를 저 푸른 바다를 건너시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입니다. 속에 썼잖아요. 그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 예. 근데 김영석 대표님, 이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에요. 이 분야가 또 보면은 네트워크, 선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AICT 컴퍼니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다고 해요. 근데 네, AICT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렇죠. 고도의 기술자들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데다가 얹혀야지 AI 기술도 제대로 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기본적인 통신 위에 AICT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네트워크를 신규 회사로 만들어서 내보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는 전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선로 분야라고 이렇게 보도에 나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단순한 선로가 아니고 광케이블이라든지 하는 그 핵심적인 망과 망을 이어주는 그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선로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2018년에 있었던 KT 아현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전화국을 시설을 집중화하고 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집중화는 왜 했냐? 비용 때문에 했던 겁니다. 아현 사태를 가지고 통신 선로 시설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네, 목도하지 뼈저리게 느꼈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중요한 거를 자회사로 이렇게 보내서 하면 아니 제2의 아이언 사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복구가 오래 걸리고 했던 이유들이 이게 물리적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 물리적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애가 났을 때 피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당시 광케이블이라든지 동케이블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집에서 전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그 망 네트워크 자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KT에서 많은 국가 기관 통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장애가 났을 때 이거 그 당시에도 그걸 복구할 인력들이 KT에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복구 맞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교훈 삼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던 그 관련 분야 그 전문가들을 회사 밖으로 그 몰아내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정책인지. 그리고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AI건 클라우드건 뭐건 간에 사람들 무선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고 있는 게 유선 통신망이 기본이 돼 있어야 이게 모든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휴대폰이 그냥 기지국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지국까지 가는 건 뭐든지 다 유선 선로입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유선 선로 없이 뭐 AI가 어떻게 가능하고 클라우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KT는 코리아 텔레콤입니다. 그러면은 텔레콤인 통신을 포기하고
도대체 김영섭 대표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요즘에 저희한테 고수 얘기합니다. 그 고수들, 네트워크의 고수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셔야 되는 거는 인력 구조조정, 사람이 없어서 인력 구조조정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고수들의 역량을 젊은 후배들이 받아서 이거를 더 고도화시켜서 더 낮게 만들어서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뽑지 않고 고수들을 아웃소싱 시키겠다, 신설법인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통신 3사 중에서 아직까지도 네트워크는 KT입니다. 그런데 이런 KT를 신설법인으로 보내겠다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경쟁사에 비해서 KT가 가장 크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그 유선선로를 많이 확보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김영섭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언화재도 마찬가지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보면 그 유선선로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상당 기간 동안 맞습니다. 방기했어요. 했었어야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이 일이 필요 없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 KT의 정직원들을 계열사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급여를 삭감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임금도 삭감해서 자회사로 보내. 그러면은 더 열정을 내고 더 문제가 일어나는 데를 더 보면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그 사각지대가 생겼던 것들이 아연 사태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아연 사태는 어쩌면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KT가 정말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관리 감독 기관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아이언화재 때도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네. 국회에서 그때 당시 KT 사장이 나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 그 후속 대책으로 실제로 그 강화된 조직이 지금 이번에 분사하는 선로 분야야. 예, 그렇죠. 맞네요. 예, 예. 그러네요. 그리고 뭐 현장 순회라든지 이런 걸 강화했는데 실제로 아마 그게 투자를 많이 늘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사실 문제죠. 그래서 KT 통신의 기본, 통신을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할 거 아니다. 하나. 그리고 KT가 AICT 컴퍼니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그리고 로봇 이런 것, 뭐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이 앞으로의 방향으로서도 적합하지 못하다. 기술의 고도화, 네트워크,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를 이 위에다가 이 모든 앞으로 미래 산업의 먹거리들이 얹혀져야 되는 건데 기본인 통신을 이렇게 버리겠다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 한 번씩 돌 때마다 직원들은 자기가 급격히 기운 떨어집니다. 빠지죠. 김영섭 대표 이야기를 믿고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직원들이 맞습니다. 힘 빠져서 일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김영섭 대표가 우리 함께 가자 그 말 합. 믿고 네. 열심히 노력했던 직원들인데 그럼 하루아침에 이제는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갈 수 없어. 저 푸른 바다를 나 혼자 갈 거야. 이렇게 나 말씀하시면 혼자는 아니요. 아니에요? 낙하산. 그렇지. 낙하산. 그리고 저기 검찰? KT CNS. 뭐 CNS 검사들하고 검찰.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없는 낙하산들이 KT를 이 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KT의 위기는 국가 통신의 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진짜 자부심 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김영섭 대표님이 공제창회 하자고 하셨는데 이 공제창회는 KT 직원과 하는 겁니다. 김영섭 대표님 지금 LG CNS에 계신 게 아니고요. KT에 있는 겁니다. KT 직원들하고 공제창회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공제창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 그 올해 주총에서도 그런 취지 맞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직접 제가 질문하셨었잖아요. 직접 네네. 질문했죠. 그랬더니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고 함께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함께 누구랑 가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건 김영섭 대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괴문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설마 그렇게 네. 뻔뻔하게 얼마 만에 이렇게 네. 얼굴을 바꾸실까. 그럴 리는 없어. 그리고 고수들을 중히 여기시는데 비전문가 검찰 출신 낙하산들과 전 정권 인사들과 이거를 설마 하겠어요? 난 아니라고 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임단협에 보면은 이렇게 주요하게 이렇게 됐을 때에 노사 합의하게끔 되어 있죠. 네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로조건이나 그 임금에 관련된 문제는 노사 합의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예. 고용과 네. 임금에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예. 수 있는 거는 예. 노사 합의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이 예. 근로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고용에 관한 문제죠. 그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동조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는 일노조에서도 소식을 듣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여러 차례 회사에다가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우리한테 설명해 줘라. 뭐 이렇게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연락이 없나 몰라. 이건 잘라라. 답이 없네요. 답이 없네. 네. 그래서 일노조에서 노사 합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시행될 수가 없다. 그리고 다행히도 일노조에서 우리가 듣는 얘기를 들어보니 다음 주에 전국 지부장들이 모처로 다 모여서 농성을 한다, 집회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인관 위원장도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을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합의해줬던 과거에 노사가 합의해줬기 때문에 그게 어용노조죠. 어용노조라고 그렇죠. 하는 딱지를 붙이게 됐던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일노조의 아픈 과거죠. 음. 예. 단적인 예로 2014년도에도 8,304명인가요? 대규모 명퇴가 있을 때도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에도 한 5,700명 정도, 뭐 한 6,000명 가량을 자회사로 보내고 명퇴를 하겠다 이런 괴문서가 나도는데 이거는 노사 합의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이 노사 합의를 해주는 것이 어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지부장 또는 지방본부, 중앙본부, 조합 간부들한테 니들이 다음 주에 싸운다고 하니 훌륭하다. 아, 그리고 같이 가겠다고 해야죠. 같이 가겠다. 예.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그럼요. 그렇게 하죠. 예. 저희 새노조도 일노조에서 그렇게 하신다니 적극 결합하더랍니다. 적극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김인관 위원장이 이렇게 호락호락 살아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김인관 위원장의 노동운동 그건 제가 잘합니다. 첫 지부장 되셨을 때 마지막 네, 마무리하는 네.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이런 그동안에 없었던 하지 않았던 이런 그 기존 노조처럼 오용의 행태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요번에 요거 위원장 임기 끝내시면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나가서 아직 어용위원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 예. 안 하실 거라고 믿어. 네. 자, 그래서 노동조합과 회사가 노사 합의해야 된다. 그런데 노사 합의한다는 얘기는 없다. 그러하니 우리는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이거 도루묵, 그죠? 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령 그 회사에서 이런 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노조하고 그 저희 KT 새노조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에 반대를 하면 그럼요. 충분히 이런 그럼요. 것들은 막아낼 수 있고요. 그럼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KT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낙하산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입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이 KT를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서야 됩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계속 해오고 그것이 효율성을 가져가거나 KT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를 넘어서 이제는 KT 우리 직원들이 다 나서서 새로 앞으로 나아가는 KT, 진정한 AICT 컴퍼니를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지금 이 대상자들부터 거부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자신감, 그리고 그런 꿈들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KT 비전은
최고 경영자라든지 임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정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KT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직원들은 가족의 생계를 꾸렸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KT를 만들어 왔습니다. 몇몇 낙하산으로 온 경영진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KT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통신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파고를 정말 공제창에 해봅시다. 네. 현대자동차 사야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하시면 그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KT 세노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이 유튜브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KT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지지가 않네. 그러니까요. 계속 할 말이 많아. 잘라. 잘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